이렇게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됐는데 각각의 점수를 제가 한번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컴공 선배 제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사라졌습니다. 또 송합니다.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AI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컨텐츠 준비하면서 AI를 써보니까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내가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고 AI 제너레이터, 젠 AI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아주 그냥 간략하게 개념만 익혀보시면 AI 제너레이터는 클로드, GPT 이런 모델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AI 어시스턴트는 내가 개발을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제공되는 도구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것에 같이 붙여서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 내에서 내가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서 IDE는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를 준비한 것은 바로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전쟁이다. AI 툴들을 좀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제미나이 2.0, GitHub 코파일럿, 커서, 마지막으로 리플릿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요청들을 보내보고 어떤 게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지 바로 들어가시죠. 제미나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용자의 정보를 반환하는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사용자의 정보가 무엇일지를 예측해서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노드에 대한 기초를 아시는 분은 당연히 엄청나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파일럿한테 물어볼 건데요. 똑같습니다.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에도 아래 설명까지 다 알려주고 정말 요청한 거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딱 알려주고 있죠. 다음으로 커서에 한번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적용이고,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 거절을 누르고 다시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아이디, 네임, 이메일 이런 걸 쭉 알려주고 있고, 패키지 제이슨 서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디펜던시 익스프레스도 깔아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조금 더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리플릿한테 물어볼게요. 훨씬 더 쉽게 제공을 하네요. 나오는 거 이거 똑같이 나오고, 여기 버튼 같은 걸 제공해서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보여주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4개가 정말 소름 돋게 다 똑같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커서가 유료 결제해 놓은 모델들에 대한 API 키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쭉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게 될 것 같습니다. 리액트랑 익스프레스를 써서 투두리스트 앱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폴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리액트 기본 앱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폴더 구조까지 알려주네요. 다음으로는 코파일럿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각을 눌러보면 코드가 다 짜여있네요. 컨트롤러에 모델에 라우트까지 다 만들고, 코파일럿이 제시한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를 누르면 알아서 다 만들고 있네요. 커서로 넘어와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RUD 얘는 다 알려주네요. 사용자에게 내가 이 명령을 진행해도 되겠냐 아니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코딩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제일 마지막으로 리플릿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본적인 할 일 관리 기능과 깔끔한 UI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물어봅니다. 웹 환경을 아예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를 다 제공해주는 형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 화면에 나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죠. 미쳤습니다. 이렇게 소통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AI의 디버깅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 오류를 분석하고 수정해줘 라고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잘 찾고요. 연산자는 할당 연산자고 비교 연산자가 있다. 짝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는을 사용해야 된다. 내가 알고리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미나이가 설명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 대신에 비교 연산자를 써야 된다. for loop의 범위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정말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딱딱 그냥 깔끔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코파일럿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서에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if문 뒤에 콜론이 누락됐다, 연산자가 아니라 비교 연산자 사용해라, 인덱스가 넘어갔다,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accept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수정해달라고 놓은 코드를 봤을 때 포문에 제일 뒤에 콜론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제미나이에서는 코드로는 수정을 해줬고 설명이 스킵된 것들이 몇 개가 있었네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똑같이 리플릿한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실제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리플릿에서는 훨씬 더 불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랜덤한 추상화 그림 그리는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 이것도 한번 해보면 제미나이에서는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색상 목록 같은 것들 캔버스 설정하고 거북이를 설정을 해서 추상화된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실제로 짰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랜덤 컬러, 랜덤 폴리곤, 앱스트랙트 아트, 굉장히 단순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원, 선, 여러 개의 랜덤한 도형 그리기를 쭉 만들어가지고 추상화 작품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리플릿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해봐라. 지금 이렇게 본인이 어떤 걸 했는지를 쭉 알려주고 코드를 쭉 짜서 실제로 실행한 것에 대해서 실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스크린샷까지 찍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그리게 하는 웹사이트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AI가 진짜 개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마지막 실험입니다. 제미나이한테 오픈 API GPT API를 활용한 챗봇을 만들어줘. 내가 오픈 API 라이브러리를 쓰게 될 때 모델은 어떤 걸 쓰게 될지, 메시지는 어떻게 또 보내게 될지, 어떻게 하면 챗봇이 동작하는지 기초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주고 컨트롤러, 라우터,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고 리드미도 이렇게 쓰고, 근데 이게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커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위한 파일들을 생성하겠다. requirement 이렇게 쭉 하고 챗봇 메인 코드 만들고 환경 변수까지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실시간 채팅 기능과 대화 기록을 유지하고 에러 처리랑 반응형 디자인까지 되는 웹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리플릿으로 넘어와서 훨씬 더 사용성이 용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픈 API 키를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넣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띡띡띡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됐는데 각각의 점수를 제가 한번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API 활용, 리플릿이 무조건 별 5개였죠.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를 한 단계 한 단계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하지만 코파일럿과 제미나이에서는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의성에 있어서는 리플릿이나 커서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는 콜론을 빼먹은 게 있었는데 자동으로 채워서 알려주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별을 하나만, 코파일럿은 설명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2개를 커스터마이저블하게 제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로도 이거는 별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리스트 앱 같은 경우에도 제미나이는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내가 코드에 직접적으로 다 넣어야 됐었던 것들이 있고요.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조금 더 사용하기 용이하게 있었지만 뒤에 나오는 커서나 리플릿보다는 조금 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서랑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초 설정들까지도 전부 다 알려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별 5개를 안 줄 수가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드 자동 완성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걸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얼마나 더 디테일했냐를 봤을 때는 제미나이에서는 설명 자체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4개를 줄 수 있겠고요. 코파일럿은 너무나 간단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2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와 리플릿은 또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별 5개를 줄 수 있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건 사실 리플릿입니다. 모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언가의 툴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촬영 시점으로 봤을 때는 리플릿이 AI 툴을 잘 쓸 줄 모르고 개발도 아직 미흡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걸 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표로는 여러분들이 AI 툴 이렇게 쓰면 일주일 혹은 2주일 추가적으로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걸 3일 만에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만드는 것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저희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컴봉 선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툴은 이런 식으로 쓰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더 알차게 준비해보는 컴봉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